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오늘은 지금 최고의 떠오르는 세금 주제죠. 바로 창업감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쇼츠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해주셨어요. 궁금해요. 업종 이것도 되는 건가요? 꼭 오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걸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한번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벌써 25년 11월 중순이에요. 올해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창업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 같은 걸 충족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이게 타이틀이 청년 창업세 감면이다 보니까 그냥 청년이 창업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요건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지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창업 요건인데요. 내가 생애 최초로 이 업종을 영위하는 거여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해서 이걸 처음 하는 겁니다. 내가 생애 최초로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받은 사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음식점 가게 같은 거 권리금 주고받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게 인수받으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아이디 사고팔고 많이들 하시죠. 그런 식으로 양수도 받으신 사업은 창업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 하는 생애 최초 창업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업종 요건인데요. 업종이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흔하게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전자상거래업, 음식점업, 유튜브, 광고 대행업, 전문직 중에선 노무사, 시각디자인업,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일반 도소매는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도소매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도소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적인 방법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주점 카페는 안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카페는 음료업으로 분류가 돼서 창업감면이 되지 않고요. 주점업은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자상거래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가 제조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이건 창업감면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도소매 하시는 거랑 제조업은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창업감을 받고 또 창업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 요건이랑 업종 요건 요 두 가지는 무조건 만족시키셔야지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은 두 개를 다 만족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만 만족하시느냐에 따라서 감면 세율이 달라져요. 지역 요건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서울 전 지역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 근처에 되는 지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남동공단처럼 딱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일산은 안 되지만 파주가 되고요. 안양은 안 되지만 안산이 되고 동탄, 용인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수원은 안 되지만 평택이 가능합니다. 김포가 되는 지역이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외 지역은 전 지역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이 요건입니다. 나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에 쳐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군대 기간까지도 일수를 차감을 해주니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3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4가지 요건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지역 요건과 나이 요건까지 모두 다 4가지를 다 충족하셨다고 하신다면 5년 동안 100%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셔요. 근데 창업 요건, 업종 요건은 해당이 되는데 지역 요건, 나이 요건 중에 하나만 된다라고 하신다면 50% 감면이 5년 동안 가능합니다. 내가 모든 요건이 맞는데 나이가 안 맞는데 혹은 모든 요건이 다 맞는데 지역만 안 맞는데 라고 하시면 실망하실 게 아니라
50% 감면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 챙기세요. 세무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네 가지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그럼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창업 감면을 적용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신청은 언제 하느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세무서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제가 창업 감면이 되어라고 신청서를 함께 넣어야지만 파악을 하고 감면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26년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바뀌는 거예요? 26년부터 창업 감면이 대폭 개정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100% 혹은 5년 동안 50%가 가능한 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면이 많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억만 이익이 남아도 세금이 2천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5년 동안 감면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벌써 1억이 되죠. 이렇게 큰 세액 감면인데 26년도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100% 감면받으셨던 분들은 75%로 50% 감면받으셨던 분들은 25%로 물론 이거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내에 있으신 분들의 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청년분들은 50% 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님과 요건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수도권 외에 있으신 지방분들은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율이 떨어지면 26년 이전에 사업자를 내셨던 분들도 감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5년도까지 개업하신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속 가는 거고요. 26년부터 새롭게 오픈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장님들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만 올 연말에 개업을 할까 내년 초에 할까라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그건 업종 요건이라든지 지역 요건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어떤 분은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지역 요건이 아쉬워갖고 송도나 용인 비상주 공유오피스에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 요건을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세무조사나 세무소명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인데요. 매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워낙 혜택이 큰 감면이다 보니까 지역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는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이 되는 지역에다가 공유오피스의 주소만 빌려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세무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실질 근무한 게 아닌 게 밝혀진다면 곧바로 추징이 들어가요. 내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송도에다가 비상주 오피스에다가 주소만 내놓고 감면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감면을 받고 나중에 걸리면 내지 이렇게 해도 이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득이 아닌 게 만약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되면은요. 그때 받았었던 감면 세액도 토해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 가산세는 부당가산세의 경우 40%가 붙고요. 또 이자를 붙입니다. 그 이자는 연리로 8% 정도 돼요. 언제 발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걸리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애초에 리스크 판단을 잘 하시고 의사결정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 감면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못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걸 깜빡하고 놓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신고했었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예전에 미처 적용하지 못했었던 세액 감면을 넣으면서 예전에 냈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도 가능하니까 내가 혹시 지금 창업 감면이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세무대리인을 찾으셔서 경정청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핫한 주제인 창업 감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닐까? 혹은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을 뿐이지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이건 혼자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무사님과 면밀하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